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론TV입니다. 테슬라가 미국 CPI 지수 발표에 환호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반전 신호일까요? 아닐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금리 인상이 끝이 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중국, 독일 테슬라 판매량도 잠깐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고, 역시 테슬라가 최고로 안전한 차인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현황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으로 금융시장이 극도로 불안에 빠졌었는데 정부가 개입을 하면서 다소 진정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급락했던 은행주의 회복세가 오늘 있었고요. 미국 CPI 지수도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급등으로 마감을 했어요. 어쨌든 전문가들은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인해서 불거진 금융시장 불안이 2008년 금융위기 때와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안전판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뭐 JP모건 같은 대형 은행들, 뭐 시티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이런 은행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건전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위기로 전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시장에 상당한 안도감을 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오늘은 2월 소비자 물가에 환호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2월 소비자 물가 미국 CPI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6% 상승, 전월 대비 0.4% 상승으로 예상치에 모두 부합하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3월 달에 발표된 이번 2월 CPI는요.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2021년 9월 이후, 그러니까 2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월 대비로도 역시 전달에 0.5%보다 둔화된 0.3% 상승으로 나왔어요. 자, 이렇게 물가가 둔화가 되면은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물가 인상률이 둔화가 되면 연준의 긴축 강도 역시 낮아질 수 있죠. 전문가들은 이번 3월 22일 회의 때요, 0.25%포인트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맵을 보면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유가가 뭐 71불까지도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주식도 오늘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그만큼 오늘 장이 강했다는 거고, 특히 파이낸셜, 특히 은행 쪽이 강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테슬라도 5% 이상 오르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었고요. 메타가 무려 7% 이상 상승을 보여주었네요. 최근 가장 강력한 영역이죠. 반도체 영역도 엔비디아가 4% 이상 상승하는 등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나스닥이 11,000선을 딛고 이틀 연속 반등을 보여주었어요. 역시 11,000선은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그려볼 수 있겠죠. 기술적으로 11,500에서 저항을 맞고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겠고요. 나스닥 차트의 일목균형표를 보면 자, 11,600선이 저항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선의 상단이기도 하고요. 이 구름대 매물대의 위 상단이 11,600이니까 이것을 넘을 수 있어야지, 이것을 돌파할 수 있어야지 새로운 상승 추세를, 새로운 상승 모멘텀을 갖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S&P 500 차트를 보면 아직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지금 주가가 200일선 아래에 놓여 있고 상단에는 또 매물대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4060선 위로 올라서면, 강력하게 올라서면 비로소 재상승 분위기에 돌입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여기서 고꾸라지고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의 나스닥 지수의 급등과 테슬라의 급등은요, 이 CPI 지수에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CPI 지수는 모두 오늘 예상치에 부합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 달에 발표된 2월 CPI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6% 상승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자, 피크가 작년 6월에 9% 이상이었죠. 이제 6%까지 내려왔습니다. 계속 내려가는 모습,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전월 대비 상승률도 0.4%가 나오면서 전달의 상승률이었던 0.5%보다 낮게 나왔어요. 예상치에 다 부합을 했고요. 자, 이에 따라서 이번 3월 22일 FOMC 때 베이비 스텝의 확률은 더욱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베이비 스텝이 정말 확실시해 보여요. 자, 어제까지만 해도 54.6%의 베이비 스텝 확률이었는데 오늘 새벽에 확인해 보니까 79.7%로서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거의 80%에 육박하는데요. 자, 연준의 최종 금리 수준을 보면은, 자, 이번 달에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하면 이게 마지막 금리 인상이지 않겠느냐라는 확률이 가장 높아요. 자, 이번 달 올리면 5월달, 6월달에는 금리 동결을 하고요. 7월달에부터 0.25%씩 금리 인하가 돌입할 수도 있겠다라는 확률이 상당히 지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종 금리 수준이 4% 후반에서 이제 그치고요. 자,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올리고 이제 안 올린다는 뜻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기 때문에 최근 다시 한번 기술주 성장주에서 반등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금리를 내린다는 건 경기 침체를 시인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경기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제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경기는 뭐 괜찮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게 침체 시그널의 시작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심히 투자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달 CPI 지수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역시 전반적으로 에너지 쪽에서는 상당히 낮아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빨간색 선은 작년 6월달 CPI예요. 그러니까 CPI가 오버롤 CPI가 9%를 넘겼을 때 가장 높았을 때입니다. 자, 피크 시점과 최근에 발표된 2월달 CPI 지수를 비교한 건데 연료용 기름, 뭐 가솔린, 가스 유틸리티 이런 거는 작년 6월달 대비 상당히 떨어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쪽이 오버롤 CPI, 전체 CPI 하락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많이들 지금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다만 유독 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역시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운송 서비스 역시 작년보다도 오히려 좀 더 높은 수준이고요. 자, 외식비도 살짝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역시 문제는 쉘터인 것 같아요. 특히 중고차 가격 하락이 이번 CPI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주거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자, CPI의 31%나 차지하는 게 주거비예요. 자, 이 주거비가 떨어져야지 전체적으로 CPI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주거비가 잘 떨어지지 않으니까 CPI 지수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주거비가 떨어지면요. 현재 6%대 CPI가 나오고 있지만 이게 이제 5% 이하로도 내려올 수도 있겠죠. 자, 주거비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런 CPI 지수, CPI 주거비는 좀 후행 지표로서 천천히 반영된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주거 CPI는 전년 동기 대비 8.1%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82년 이후 그러니까 약 한 40년 동안 가장 높은 CPI 지수, 주거 CPI 지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지난달에도 7.9%였는데 이게 좀 더 올랐죠. 자, 이는 쉘터 CPI가 지난 2년 동안 실제 주택 인플레이션을 상당히 과소평가한 후행 지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1년 9월달, 11월달 이때 미국 렌트비를 보면요. 이때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때 피크를 찍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데 실제 주거비는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데 CPI는 이를 후행으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렇게 주거비가 높았을 때 후행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게 지금 늦게 반영이 돼서 최근에 주거 CPI가 높게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거비는 상당히 떨어졌는데 주거 CPI 자체는 아직 높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게 반영이 되면 계속해서 미국 CPI 지수는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제 지금 실제로 낮아진 주거비가 이제 CPI에 반영이 되면 계속 내려갈 모습만 좀 남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나스닥 2% 이상 오를 수 있었던 거는 역시 미국 연준과 재무부에서 금융시장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은행의 시스템, 은행의 건전성은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금자들은 최대한 보호하려고 할 것이에요. 다만 뭐 채권 투자자라든지 주식 투자자들한테는 그렇게 그다지 큰 안전망을 마련해 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모럴 해저드가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금자 보호는 최대한 하겠다. 은행 시스템은 최대한 신뢰성을 유지하겠다라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빠른 대처로 인해서 지금 주식시장이 좀 더 안정화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테슬라는 금일 5%대 이상 오르면서요 183불로 마감을 했고 51선에서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121선이 놓여있는 187불에서는 어느 정도 저항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아직까지는 단기 하락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분위기도 완전히 호전되진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내일 장에, 그러니까 우리 시간 오늘 밤부터 열리는 장에 한 번 더 양봉으로 상승을 보여준다면 어느 정도 단기 대세 반등을 이뤄낸 모습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직까지는 방심하기엔 이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계속해서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발표하는 테슬라의 1분기 인도량이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최근 3분기, 작년 3분기, 작년 4분기 인도량 발표에서 4%대에서 5% 가까운 에러율을 보였었어요. 실제로 작년 3분기 예상치는 36만 대였는데 34만 대가 나왔고요.
작년 4분기는 42만 대 예상을 했는데 40만 대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2만 대 가까운 오차율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신뢰성도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자신의 예상치가 실제보다 워낙 높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는 것일까요? 어쨌든 지금 40만 9천 대로서 좀 낮게 잡고 있는데요. 전주에 41만 2천 대로 예상했으니까 한 3천 대 정도 감소한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간 컨센서스는 42만 8천 대이기 때문에 40만 9천 대로 발표가 나오면 좀 주가가 특히 4월 초반에 발표가 될 건데 좀 흔들릴 수 있겠죠? 자, 전주와 이번 주를 비교해 보면 기가 상하이는 좀 늘었고요. 한 14,000대 정도 늘었고, 기가 텍사스에서 뭐 한 2만 대 가까이 줄었어요. 기가 텍사스의 감소 때문에 일단은 자, 점점 더 낮아지는 수치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방금에서도 보셨듯이 중국에서는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어요. 트로이 테슬라이크도 중국 판매량을 전주 대비 올렸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달 보험 대수죠. 보험 등록 대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험 등록 대수를 통해서 테슬라의 중국 내수 판매량을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예상보다 선전하고 있는 중국 판매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레이어디 님도 이번 주 17,000대 판매가 되면서 전주죠. 3월 6일부터 3월 12일까지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현재 주당 2만 대 이상 판매를 향해 달리고 있으며요. 시장 점유율도 이번 주 시장 점유율도 15%를 넘어섰어요. 테슬라는 전반적으로 수요 판단이 상대적으로 다른 회사에 비해서 상당히 앞서는 모습입니다. 수요를 이렇게 진작시키기 위해서 1월 초에 강력한 판가 인하도 단행을 했었죠. 그에 따라서 이렇게 수혜를 잇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러한 판매량 성장은요, 정말 어려운 시장에서 이룩해낸 모습이니까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중국 내수 시장에서는요, 엄청난 가격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토요타랑 쉐보레 같은 경우는 1+1 행사까지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중국 시장에서는 현재 가격 전쟁 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토요타의 경우는 BG4X죠. 전기차입니다. 이 전기차를 사면요, 바이오스라는 차량, 내연기관 소형 차량 한 대 더 준다라고 해요. 쉐보레 차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이저를 사면 몬짜라는 차를 한 대 더 준다라고 합니다. 자, 둘 다 중국 내수형 내연기관 차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에 관련된 우리나라 트위터 분들의 반응은 이러면 곧 망하지 않나요? CU도 아니고 편의점도 아니고. 자, 그리고 중국 경제 역시 심각한 것 같다라고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테슬라는 계속해서 꾸역꾸역 판매량 성장을 달성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인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 테슬라 중국의 보험 등록 데이터, 그러니까 판매량 데이터를 보면 자, 예상대로 지금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3월 달은 특히 중국 내수 판매에 집중하는 달이라고 말씀을 드려왔죠. 매 분기 마지막 달은 내수 판매가 집중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매 주당 판매량인데 계속해서 4주 연속 이렇게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번 주, 그러니까 3월 6일부터 12일까지 17,000대 판매된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작년 9월 말 이후 거의 가장 강력한 추세예요. 자, 그리고 원래 전통적으로 매년 1분기는요, 어느 정도 비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카메이커들의 비수기인데요. 남은 3주 동안 매주 1,500대 이상 정도만 판매를 하면요, 자, 신기록 수립이 가능합니다. 지금 신기록 수립까지 31,000대 정도가 필요해요. 테슬라의 분기 판매량 가장 최고 신기록은 12만 2천 대인데요. 자, 약 한 3만 1,000대 정도 더 남았죠. 그러니까 지금 3주 정도 남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매주 한 1,500대 이상 판매가 되면 신기록 달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에서는 테슬라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유럽과 대만에서도 테슬라가 지금 잘 판매가 되고 있어요. 자, 모델 Y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가솔린 경쟁사들도 제치면서 지금 각각의 시장에서 판매량 1위에 등극하려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독일 시장도 리드 중에 있어요. 자, 2월달 테슬라 동일 판매량이 나왔는데 총 12,000대 가까운 차량을 판매를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비교 불가한 그런 EV 판매량 1위에 등극한 모습이고요. 확실한 선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등이 국산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폭스바겐, 아우디, 벤츠 순서인데요. 자, 이들의 전기차를 이들 전기차 판매량을 다 합쳐도 테슬라를 지금 넘기기 어려운 모습이에요. 폭스바겐은 6,972대 판매가 되었고, 아우디는 4,700대, 벤츠는 한 4,000대를 판매를 했습니다. 어쨌든 테슬라의 2월달 판매량은 2등인 폭스바겐의 거의 2배 가까운 숫자이고요.
만 한 2,000대 중에 역시 가장 인기 있는 EV는 6,442대가 판매된 모델 Y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델 3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수입해서 지금 판매 중인데 모델 3도 꽤 많이 판매된 것으로 판단이 되죠. 자, 이렇기 때문에 최근에 폭스바겐은 차세대 폭스바겐 ID3의 가격 인하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ID3는 모델 3랑 경쟁하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테슬라 모델 3보다도 더 비싸다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테슬라의 경쟁이 어렵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ID3보다 모델 3가 제품도 경쟁력이 더 좋은데 가격까지 더 싸다고 하면 모델 3가 ID3보다도 차세대 ID3를 발표를 했지만 모델 3가 더욱더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의 이러한 판매량 배경에는 역시 절대적인 안정성에 있는 것으로도 판단이 됩니다. 테슬라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체 차량 중에요 가장 안전한 차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미국이 평균적으로 65만 마일당 사고가 한 건이 발생한다라고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을 켜게 되면 485만 마일당 사고가 한 건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인간이 평생 운전을 해도 485만 마일 운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 1만 마일 정도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16,000km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10만 마일이면 16만 킬로 정도 되겠죠. 자, 그러니까 485만 마일이면 절대로 인간이 평생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오토파일럿을 쓰게 되면 평생 사고 한 번 안 나고 안전하게 탈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통계적인 수치로 증명이 되고 있고요. 자, 이러한 데이터들은 테슬라 자체적으로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측정하기도 쉽지 않아요.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데이터 수집과 통계 능력, 그리고 AI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도 뽑아내서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이죠. 테슬라의 타의 추정이 불가한 안정성과 그런 AI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이를 영상으로 확인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갈수록, 그러니까 해가 갈수록, 날이 갈수록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안정성은 올라가고 있고요. 미국 평균 운전자들의 안정성은 거의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게 바로 테슬라의 안정성이 오히려 향상되는 모습이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안정성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AI 자율주행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테슬라의 판매량은 더욱더 증가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테슬라는요, 사용자 편의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 주행 경험을 기억을 해서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차체의 서스펜션, 그러니까 차체를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바닥 장애물이 높아 서스펜션을 높게 올리는 옵션을 누르면요, 다음번 똑같은 자리를 지날 때 자동으로 차체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대단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우리 테슬라에 대해서 오늘 더욱더 잘 알아보았고요. 한 169불이 놓여있는 51선 정도가 단기 지지라인으로 또 작용할 수 있으니까 좀 한 번 더 하락을 하면요, 좀 더 모아가는 그런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